안녕하세요. 라이프스쿨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에스프레소의 비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크릿은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프레소의 원조는 이탈리아입니다. 1900년대 초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증기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기관차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엑스프레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는 틀린 내용이고요. 에스프레소는 압력 혹은 빠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는 보통 전용 기계로 추출하게 되는데요. 추출하는 양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집니다. 7g의 원두를 사용해서 30ml 정도를 추출하는 것을 에스프레소 솔로라고 하고요. 14g의 원두를 사용해서 60ml 정도를 한 번에 추출하는 것을 에스프레소 도피오라고 부릅니다. 물의 양을 달리해서 진하게 추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리스트레토라고 하는 방법은 7g의 원두로 20ml 정도를 추출하게 되고, 룽고라는 방법으로는 7g으로 40ml를 추출하게 됩니다. 리스트레토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좁다는 의미입니다. 에스프레소와 비교했을 때 물의 양이 적고 추출 시간 역시 좀 더 짧습니다. 단시간 짧은 용량만 뽑아내기 때문에 원두의 향을 보존하여 깔끔한 맛이 납니다. 룽고는 이탈리아어로 길다라는 의미인데요. 리스트레토와 비교했을 때 추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이 때문에 신맛보다는 쓴맛이 강해지고 카페인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부터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솔로, 룽고입니다. 좋은 에스프레소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는 크레마를 관찰하는 것이 있는데요. 커피의 지방 성분과 수용성 성분이 혼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고운 황금색 커피 거품입니다. 적절하게 추출된 에스프레소 커피의 크레마는 그 위에 설탕 가루를 뿌렸을 때 설탕이 크레마 위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빨려 들어가듯 사라진 후 다시 크레마층이 설탕이 가라앉은 자국을 덮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런 이상적인 크레마를 두고 크레마에 힘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두가 적절히 고르게 추출되어 에스프레소 잔 안에서 점박이 형태의 크레마를 만드는 것을 타이거 스킨이라고 하며,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로망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크릿, 우유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변신하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자체를 즐기는 유럽 사람들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우유를 넣어 만드는 베리에이션 커피를 선호합니다. 이때 우유를 얼마나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유 함량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르타도입니다. 에스프레소 샷을 기본으로 우유를 넣은 스페인 전통 커피인데요. 비율은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1대1로 들어갑니다. 시중 카페 중에는 스타벅스 리저브나 블루보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플랫 화이트입니다. 이 음료는 호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르타도에 비해 우유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스타벅스 레시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8온즈의 컵에 리스트레토 2샷을 넣고 그 위에 스팀 밀크를 부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라떼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라떼는 밑에 있는 에스프레소와 스팀 밀크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고, 플랫 화이트는 우유 거품이 훨씬 미세해서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가 올라가는 게 아닌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섞이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보면 라떼는 윗부분이 전체적으로 하얀색인데 반해 플랫 화이트는 전체적으로 커피색이며 가운데에 작은 하얀 점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카푸치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유래된 음료이며 우유 비율에 있어서 플랫 화이트나 카페 라떼와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푸치노는 특징적으로 우유 거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에스프레소와 직접 섞이는 우유의 양이 적다 보니 커피 본연의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카푸치노라는 명칭은 가톨릭 남자 수도회인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정석대로 만든 카푸치노는 듬뿍 올려져 있는 하얀색 우유 거품의 테두리를 따라 황금색을 띠는 커피의 테두리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이 카푸친 수도자들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게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은 카페 라떼입니다. 카푸치노를 미국식으로 변형한 음료인데요. 유럽인들보다 커피를 연하고 푸짐하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 미국인들의 취향에 맞춘 음료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에 에스프레소를 붓고 1대3에서 1대5 정도의 비율로 스팀 밀크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세 번째 시크릿은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탄 커피와 커피 탄 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두 음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탄 커피인 아메리카노입니다. 얼죽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모든 카페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에너지 드링크 대신 습관처럼 마시는 게 바로 아메리카노입니다. 또한 칼로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로도 제격이죠.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잔에 에스프레소를 넣고 물을 넣으면 끝입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카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유럽,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유럽 여행을 하는 배낭 여행객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금단 증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 스타일의 커피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에 점령군으로 파견된 미군이 자기들의 스타일에 맞게 에스프레소를 희석해서 마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 탄 물인 롱블랙입니다. 이 음료는 플랫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호주 스타일의 커피인데요. 호주 바리스타들은 크레마를 지키기 위해 물을 먼저 담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에 비해 롱블랙은 첨가되는 물이 적어 좀 더 맛이 진한 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커피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